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14일까지인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간에 뭐 연휴도 많이 있고 해서 매출이 증가해서 내수를 갖다가 촉진시키겠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성장률을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요. 갑자기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코미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저 블랙 프라이데이다 해서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샀는데 사고 나서 며칠 뒤에 보니까 또 가격이 뚝 떨어져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고,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일상적으로 하던 끼어 팔기, 뭐 할인, 이런 것들, 뭐 재고품 안 팔리는 거, 유통기한 다 돼가는 거, 이런 걸 블랙 프라이데이다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백화점이 하는 이 박앤세일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오히려 더 못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기대 이하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관료들이요, 머릿속에 코리안 그랜드 세일, 그래서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이름은 미국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코리안 그랜드 세일 같은 경우는 홍콩에 그랜드 세일 많이 하죠. 12월달 하고 뭐 봄에 뭐 2월달이나 1월달에 이렇게 설날 주변에 합니다. 이런 거를 따와가지고 이름은 붙였는데 외국에서 거기에 걸맞게 정말로 물건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족 선물로 대량으로 팔고 미처 못 팔은 것은 그냥 재료비나 건지자고 뭐 30~40% 받고 이렇게 파는 그런 의미의 세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한국의 백화점이나 마트의 운영 풍토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니 이러고 박앤세일 이때 다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코리아 그랜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라 이름 붙이겠다. 억지로 조직한 겁니다. 관이 유통업자들을 불러서 억지로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세일다운 세일도 없거니와 소비자들이 요즘 얼마나 빠공합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세일인지 아닌지도 다 합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서 세일이라고 샀는데 뭐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까 온라인 몰 가격보다 훨씬 비싼 이런 일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이름만 블랙 프라이데이지 그냥 마무절 비슷하게 돼 가버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요, 관료들이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시켜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세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중국의 시진핑이 주식시장을 통제하려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관료들이 며칠 만에 유통시장을 통제해가지고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쇼하다가 망신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관료분들이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국에 한옥마을 조성바람이 있는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한류 열풍이나 뭐 템플스테이, 뭐 한옥 홈스테이 이런 게 조금 있다 보니까요. 뭐 요즘 뭐 북촌이나 인사동 이런 데 가면 그 한옥에 그 홈스테이 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전국에 이 지자체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조금이나 융자를 주면서 한옥마을을 갖다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지자체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문화 콘텐츠나 인프라가 있고 또 교통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꾸미는지, 아니면 그냥 전시행정으로 너나 나나 이거 한번 해보자. 전국에요, 축제가 3,000개 가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지자체가 축제하니까 1년 내내 축제입니다. 한 개 지자체당 축제가 몇 개씩 있어요. 각 계절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옥마을 한다고 해서 이 집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는 한옥 신축 시 한 동당 보조금 4천만원, 이건 날리는 돈입니다. 융자 6천만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울주군은 한옥 신축할 때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고 수리비도 지원한다. 자, 북촌이나 뭐 이런 데는 이미 기존 인프라가 한옥들이 있던 데라서,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호텔에서 금방 찾아갈 수 있는 데고, 주변에 궁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명동도 있고 하니까 가서 보는 거지만은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여행한다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지방을 외국 사람이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제주도라든지 경주라든지 몇 군데 빼놓고 솔직히 경주도요 외국 사람들이 크게 많이 안 갑니다. 서울에 왔던 사람은 부산도 안 가고 그냥 서울 근처만 있다가 떠나는 게 대한민국 관광의 지금 행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울주나 청주에다가 한옥마을을 조성해봤자 뭐 울주 청주뿐만 아닙니다. 뭐 강릉 수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는가 생각하고 돈을 써야지요. 그래서 이런 데 돈 썼다가 몇 년 뒤에 검사해보고 성과가 없이 돈만 날렸다고 되면요. 지자체 단체장한테 돈 다시 뱉어내라고. 그리고 그걸 위반했던 공무원은 징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이 정책 검증 시스템이요.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들이 축제하는 거요. 축제가 몇천 개인 나라가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미친 나라지요. 그 축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음 어는 데는 전부 저수지에서 뭡니까? 겨울에 예? 구멍 뚫어가지고 빙어 잡는다고 난리고요. 그 다음에 좀 꽃 잘 피는 데는 전부 뭐 꽃축제고 온 바닷가에 전어축제고 가을에 무슨 축제 못했어. 이 축제라는 것이 그야말로 예? 국민들의 관광상품이 되거나 한마디로 외국 사람들도 불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분위기를 갖췄는가? 저는 그거에 의문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뭡니까? 토마토 던져 있는 그 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에서 하는 마드리드 근처인가.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데는 이 공통으로 통하는 어떤 감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감성 코드나 글로벌한 코드를 하나도 넣지 않고 그야말로 무슨 또르또 가수나 불러가지고 노래나 부르게 하고 하면서 축제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물건이나 팔고 온 잡상인들 다 몰라가 물건 팔고 여기저기 물건 버리고 오줌 싸고 이런 축제를요 진짜 감사원이 지자체들 축제를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성과가 없는 축제는 전부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이 지자체 단체장이요 축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축제를 해야 생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축제를 하면 그 축제 담당 기획회사를 임명해가 용역을 줄 거고 용역을 주면요 뭔가 또 주고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이 한옥마을이나 전시선 사업에 매몰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거 제발 못하도록 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외부에서 음식 같은 물품을 반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장례식을 하는데 평균 얼마가 소요된다 생각하십니까? 138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은 장례식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이렇게 병원 장례식장이 절반쯤 되고 전문 장례식장 두 개 합치면 75%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4명 중에서 3명은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00만 원 가까이가 드는 이 비용에 보면요. 솔직히 장례식장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부터 시작해서 장례버스, 재단용 꽃, 그 다음에 상복, 그 다음에 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음식까지부터 해서 통제하고 독점으로 납품하게 하면서 그 비리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대형병원 또 어떤 중견병원의 장례식장이에요. 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엄청난 이권이고 그 이권을 둘러싸고 한때는 대한민국 조폭들이 다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이 큰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하겠다고 저끼리 싸움박질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은 장례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업자한테 넘기고 업자는 그걸 갖다 또 다시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서민들 중산층 집에 상이 나면 참 그 슬픈 와중에요. 돈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뭐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상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돈을 가지고 깎자 어쩌자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팁도 받고 뭐 이러면서 장례식장 비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납품하는 업자들끼리 다 짜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가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한마디로 서민들의 비용으로 전가가 되는데요. 뭐 과거에 뭐 잘 사는 사람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장례식 치르면 뭐 제가 들을 때 뭐 옛날에 제가 이 노무현 정권 때 거기 뭐 권력 있는 사람 장례식장이 난 장례가 발생했는데 집안에 돈이 뭐 굉장히 많이 들었다. 장례 치른비 제가 볼 때 한 100배 이상 들어왔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장례 치르면 뭐 장가 보내면 한몫 땡기는 기회죠. 근데 서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부조비를 받아봤자 장례 비용이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죽는 마당에까지 이렇게 돈을 뜯는 이런 구조는요 철저하게 비리가 척결돼야 되고 경찰이 요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둘러싼 비리를 단속하려면요 이건 병원부터 조져야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으려면 장례식장을 허용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리가 생기면 병원장을 처벌하면 됩니다. 이사장을 처벌하거나요.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을 갖고 조폭이 끼어들고 전문업자가 끼어들고 장난질을 하는 부분을 풍토를 애초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